안녕하세요. 팩트타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운 구도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실제로 이제 옛날에 제가 오프라인 상담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담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때 추억을 떠올리면서 좀 상을 한번 이렇게 차려봤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좋겠네요. 제가 마이크 소리가 좀 계속 안 좋다고 지속적으로 댓글이 달린다는 얘기를 들어서 바꿔는 봤는데 전문적인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까 좀 미숙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해는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쓸 타로는 티리프라는 타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찻잔점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대로부터 차를 한 잔 마시고 나서 남은 차를 보면서 점을 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타로 카드로 형상화 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오늘 볼 주제인 연락이 언제 올까? 연락운에 대한 타로와 굉장히 잘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보통 타로를 보실 때 가장 큰 문제가 그래서 연락이 정확히 언제 오는데 라고 했을 때 사실 타로에는 그런 숫자 카드가 없기 때문에 제외 자체에서 어떤 카드가 나왔을 때 몇 월 달 며칠에 연락이 와요 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신점을 보시는 거고, 근데 이 찻잔점, 이 찻잎점을 볼 수 있는 이 티리프 카드는 따로 이렇게 월에 대한 카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연락이 언제 올 것인지, 지금 그 사람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거를 볼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도대체 지금 삶에서 1순위로 여기고 있는 게 무엇일까까지 해서 제가 같이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 카드를 5장을 뽑을 거고요. 처음에 뽑을 내용은 이제 우리가 과연 다시 재회를 할 수 있을까? 사람이 연락이 올까? 뭐 솔직히 연락만 바라시고 재회는 안 해도 돼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좀 맞춰서 볼게요. 자,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가 1번이죠. 맞습니까? 네, 1번. 그 다음에 2번 카드, 오, 3번. 꼭 한 장만 고르시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한 가지로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목표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라서 꼭 한 가지만 선택하지 않으셔도 좋고 여러 개를 선택하셔도 되는데 대신에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나한테 딱 요거다 싶은 거 한 장만 딱 골라 주신다면 무리 없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카드는 따로 치워 놓을게요.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이고요. 저희의 타로 주제는 정확히는 연락이 올 것인가, 온다면 언제 올 것인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카드들은 연락이 올까?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저는 바로 기다리지 않고 1번 카드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카드를 거꾸로 보고 있다 보니까 조금 해석이 느릴 수 있어요. 그거는 감안해 주세요. 보시면 이 사람이 지금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까요에 대해서 벌드 카드가 나오는데요. 새 카드는 연락을 기다리면서도 동시에 또 누군가 다른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즉,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한계나 임계점에 왔다라는 건데요. 지금 여기서 상대방이 나한테 연락이 오면 내가 너를 받아주겠지만 네가 여기서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너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막 이런 생각들 굉장히 건방진 놈일세. 제가 여기서 연이라는 말을 쓸 수는 없으니까. 네. 어쨌든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지금 상대방은 사실 먼저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도 연락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보시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두 분 다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일단 볼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빠르게 3개월 이내로 연락이 오는 게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나에 대한 미련이 좀 있기 때문에 언젠가 연락이 한번 올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정확히 언제 올 것인가 제가 한번 좀 쭉 봐볼게요. 이 사람은 연락을 언제 올 것인가. 오, 6월달. 이 사람이 만약에 연락이 온다면 이 사람은 여름, 곧 여름이 다가오는 초여름, 6월 달에 연락이 올 거라고 보여요. 자, 그럼 얘가 도대체 머릿속에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길래 요따위로 카드가 나오는 것일까에 대해서 한번 좀 쭉 같이 볼게요. 제가 여기는 지금 좁아서 미리 스프레드는 해놨습니다. 사람이 지금 현재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세 장을 뽑아 보겠습니다. 이 카드는 현대적인 카드라서 굉장히 보시는 분들이 편한 카드거든요. 제가 크게 해석을 안 해드려도 되는. 보면 상대방이 이제 자존심이랑 고집이 좀 세신 스타일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카드만 보고 이건 뭐 남자나 또는 상대방분이 다 잊은 거 아니야?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전형적으로 무기력한 모습과 우울한 모습들, 그러니까 우울증에 관련된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즉 상대방이 나랑 헤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음을 뜻해요. 근데 이제 보통 좀 생각하는 게 그렇게 힘들면 연락을 하지 그러냐라고 하는데 자존심과 고집이 워낙 세다 보니까 먼저 연락을 하기보다는 기다리면서 일을 아주 그냥 득득 가는 거예요. 막 센 척 한다? 허세가 좀 있다? 라고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막상 만나봤을 때는 되게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이 눈에 튈 텐데, 그런 것들 하나도 안 보이고, 왜? 나 너 없이도 잘 살았는데? 내가 뭐? 막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좀 이걸 보시는 분이 마음이 좀 넓으시다면, 저는 한 번 먼저 연락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상대방이 애처럼 굴고 자존심만을 막 내세울 때 이 사람하고 같이 자존심 싸움을 해봤자 이 관계는 재회를 해서는 별로 좋을 게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얘하고 뭐 다시 재회할 생각이 전혀 없다. 나는 이미 다른 남자도 있고 그냥 얘가 연락이 오는지만 궁금한 거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번 여름은 조금 힘들고 제가 봤을 때 만약에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분이라면 이번 여름도 가능합니다. 근데 헤어지신 지 좀 됐다 싶으시면 내년 여름쯤 바라보시면 이 사람은 언젠가 한 번은 꼭 연락이 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현재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어떤 기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게 무엇이냐 이걸 좀 한번 볼게요. 해피니스. 아, 요게 그렇구만. 두 분께서 많이 싸우시면서 헤어졌다든지 또는 상대방이 사과를 하다가 지쳤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상대방이 나하고 함께 있는 게 물론 사랑은 해요. 사랑은 하고 많이 좋지만 그 사랑하는 감정 때문에 행복한 것보다는 사랑하는 감정 때문에 힘듦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막 움츠려들어서 내가 상대방을 놓치거나 말거나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오로지 나의 행복, 지금 당장 내가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것, 그것만을 바라보고 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제일 많이 보이는 형태는 두 분이 사귀시면서 이제 진짜 싸움이 많다던가 또는 이제 상대방한테 너 이거 고쳐라, 뭐 저거 고쳐라, 또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맞춰가자 라고 했던 게 많았던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살고 싶은 거죠. 잘 살고 싶기보다는 막 살고 싶고, 아마 헤어지셨을 때는 그렇게 막 사는 게 싫어서 헤어지셨을 것 같은데, 상대방은 막 살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굳이 억지로 바꾸려 하셨을 때 나오는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 살고 싶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연락을 한다는 것은, 그래, 난 막 살지 않고 열심히 잘 살게 라는 결심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어떤 인간 성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연락이 오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수 있다. 온다면 여름에 올 것이다. 6월 달에 올 것이다. 라고 보이고, 지금은 됐어. 내가 너 아니면 못 만나? 라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가장 바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행복이라고 보여요. 네, 그럼 뭐 나랑 있으면 불행했다는 소리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은 전혀 아니고, 나랑 함께 있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사귀다 보면 상대방하고 나하고 맞춰가야 될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에 좀 과부하가 왔다. 그러니까 즉, 이 사람은 좀 굉장히 좁은 사람, 간땡이가 작은 사람, 그릇이 작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뭐, 그렇게까지 인기가 많을 스타일은 아닐 것 같아요. 깊이 있게 누군가를 오래 사귀기에는 좀 힘든 스타일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카드 제가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과연 연락이 올까요? 오, 일단 그 상대방이 굉장히 거만해요. 그래서 이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을 기다리시는 게 그닥 그렇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뭐 만약에 내가 어쨌든 우리 연락운이 언제 오냐니까 이대로 죽을 때까지 연락을 안 하고 버틴다면 언젠간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언제 올 것이냐를 봤을 때 노벰버 11월에 올 거라고 11월에 올 것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계신 시점에서 11월이 가깝다면 가까운 11월은 아니고 내년 11월로 보시면 되고요. 11월이 좀 멀었다면 그때쯤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루스터 카드가 나왔을 때 요건 이제 수탉을 뜻하는데 굉장히 자존심이 세고 그리고 자기가 남성적이다라고 믿고 있는 그러니까 진짜 찐 남자 말고 살짝은 하남자 좀 거만한 스타일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기다리는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보여요.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지금 나한테 행동을 왜 이따위로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카드를 좀 뽑아볼게요. 근데 상대방이 좀 주로 나를 화나게 만드는 스타일이고 또 아우 너무 싫어. 애인보다 친구가 더 막 우선시 여기는 왜 뭐 요거는 지금 음, 음, 잘못 섞인 것 같긴 한데 네, 이건 잘못 섞인 거라서 제가 한 장 더 뽑아볼게요. 시다. 보면, 그러니까 나를 굉장히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그렇게 쏟을 애정을 좀 나한테 좀 쏟지 그랬니?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주변 사람들을 막 만나고 다니고 주변에서도 야, 잘 됐다. 오히려 너 그렇게 헤어지기를 잘 됐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카드가 잘못 나뉘어서 이렇게 감싸놨잖아요. 이 카드는 보통 이제 속마음 카드를 읽을 때 나오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집이 세고 어디 여자가 뭐 내가 남잔데 내가 그래도 남잔데 이런 뭔가 좀 가부장적인 면모가 있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입장에선 대화를 하다 보면 좀 화가 나는 부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은근하게 또 나랑 인연이라고 생각을 해. 운명이라고. 진짜 사실인가요? 네, 진짜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 자기가 먼저 굽히거나 먼저 다가갔을 때도 반갑게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리워하고 있거든요. 근데 막 끝까지 고집 부린 애들이 있어. 상대방이 좋으면서도 끝까지 고집 부린 애들이 있는데 약간 좀 그쪽 과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순위가 무엇일까를 본다면 성공, 뭐 돈적인 거, 어떤 사회적인 거, 명예적인 거 이런 것들을 가장 우선시 여기고 있어요. 즉,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멋있게 얘기해서 내가 뭐 잘 성공하고 막 부가 뛰어나고 이러면 여자들이 알아서 기겠지? 여자들이 알아서 내 비위를 맞춰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웃긴 얘기죠. 요새는 이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데. 근데 어쨌든 이분을 만약에 상대로 재회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저는 무조건 상담을 받으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긴 해요. 굉장히 거만하기 때문에 내가 자존심 굽혀가면서 이 사람한테 맞춰줘야 돼요. 연락도 당연히 먼저 하셔야 되고, 근데 그 연락도 그냥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좀, 사회적 성공을 우선시로 여기는 사람인데다가, 또 심지어 보시면 친구하고의 관계,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어떤 뭐 나의 어떤 외모에 관한 것들, 나의 보여지는 사회적인 명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나를 굉장히 화나게 하는 사람, 또 지도 화가 많아. 뭐 지가 뭘 잘못해, 뭐 지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화낼 때 또 무지하게 화를 내. 그러니까 좀 유니버셜로 치자면 황제 카드가 좀 잘 어울리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웬만하면은 먼저 연락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열이 많다 보니까 몸에 그 화가 많아요. 그래서 11월쯤에 이 사람은 연락이 올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3번 카드 한번 좀 뒤집어 볼게요. 과연 이 사람은 나한테 연락이 올까? 라고 봤을 때, 오늘 되게 다들 쉽지 않은 카드들이 나오는데, 웬만하면은 먼저 연락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다크우먼 카드가 이 외국 놈들이 하도 이 게이샤나 기모노 입은 여자, 이런 아시아 여자에 대한 어떤 인상이 좀 있어서 그런데, 좀 뭔가 미스터리하고 숨겨져 있고, 잘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연락운이 있나요에 대해서만 보자면, 연락 자체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실 분 같지는 않은데, 분명히 이 사람 속마음에는 내가 있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이분이 그러면 언제쯤 연락이 올까요에 대해서 보면 2월달, 그러니까 February 2월달에 추울 때 연락이 올 가능성이 커요. 상대방이 지금 2월달로부터 멀다면 좀 멀리 오는 것, 한 2, 3개월 내로 온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좀 내가 헤어진 지가 오래됐다. 그러면 언젠간 연락이 한 번 올 건데, 2월 달에 올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대방은 너무나 생각이 많은 스타일이고, 그 생각이 근데 발전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계속 우울해하는 생각이 많은 스타일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얘기를 할 때 조금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람이 현재 어떤 속마, 어이구 막 생각을 하냐에 대해서 봤을 때 벌써 막 데스 카드가 떠버리죠. 어우 갑자기 프로미스가 나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연락이 오기까지 한참 걸려요. 한참. 뭘 또 그렇게 한참 걸려요 하실 수 있는데 진짜 말 그대로 한참 걸려요. 그래서 이런 분들 다룰 때는 엔간하면은 제가 이상한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먼저 연락해라 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MBTI로 치자면 P 성향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S 성향도 높아. N들처럼 여기서 우리가 헤어지면 어떻게 될까, 뭐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해. 그냥 끝났네, 슬프다, 우리는 잘 될 줄 알았는데 끝. 이 생각을 근데 계속하고 좀 우울해하고 너무 우울해 약간 계속 이렇게 말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그냥 저라면 이거 저랑 보자마자 그냥 바로 연락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거 이렇게 이거 이 카드 보이시죠? 막 우리 끝났다고 생각하고 막 이 관계 어쩔 거야 그러다가 막 우리 미래가 있었는데 하고 이 질질 짜는 이 남자답지 못한 모습들 때문에 여기는 웬만하면 먼저 연락해서 잡으시는 게 좋아. 이런 스타일들은 연락 올 때까지 내버려 두시면 나만 괴로워지거든요. 웬만하면은 그냥 먼저 연락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럼 현재 지금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뭔데요? 라고 하신다면, 어우, 사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통 요렇게 나올 때가 IS랑 P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MBTI를 치자면 굉장히 내성적이고 뭔가 다양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제 눈앞에 있는 것에만 치중하는 스타일이고 계획성이 좀 없는 스타일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가만히 있는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요 카드가 떴는데 이거 참지 말고 그냥 좀 먼저 연락해서 달래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만약에 너무 어렵다고 한다면 언제든 상담 신청 주세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 카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연락이 올까요에 대해서 뱃 카드가 떴는데요. 요거 만약에 상대방 분하고 재회를 하고 싶으시다면 빨리빨리 먼저 연락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게 이 카드는 지금 나의 라이벌,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이 내 사람을 건든다? 또는 옆에서 찝쩍거린다? 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요럴 때는 보통 한번 환승이별하고 다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바람 폈다가 다시 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연락했는데, 7월달, 일단 연락은 7월달인데, 조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라고 한다면, 저는 감히 내 걸 건드려 참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이 나의 적들을 깨부수러 갈 것 같습니다. 먼저 연락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긴 하지만, 일단 또 한번 보자면,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하길래 카드가 이렇게 뜨느냐, 주변에 누가 있는 것이냐, 어이구야, 일단 이게 보니까 상대방은 사실 지금 그냥 자신의 일, 어떤 자신의 계획이나 미래, 뭔가 하나의 특정 생각에 꽂혀 있지, 재회 자체나 연애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에 크게 꽂혀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좀 소원해질 수 있었던 것 같고, 많이 서운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누군가 이 사람을 상대로 어떤 부적을 쓴다든지, 뭐 점을 본다든지, 뭔가 되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카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와 같이 계속 라이벌이 연장선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이게 잠깐만 한번 좀 섞을게요. 어떤 거를 가장 중심으로 두고 있느냐 이걸 좀 보면 여전히 여기 돈 문제구나. 여기는 뭐 코인이나 주식 아니면은 가족들의 빚 관련된 문제 때문에 돈 문제 관련해서 머릿속이 복잡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연애나 다른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든지 이런 생각이 커 보이지는 않는데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을 상대로 누군가는 연애를 계속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좀 애매해요. 그죠? 왜냐면 이게 지금 돈 문제 때문에 눈이 딴 데로 정신 팔려 있는데 이런 애랑 연애를 하면 결국 나는 또 이제 뒷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그거를 진짜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만 가시는 거를 저는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조금 이 사람은 현재 나랑 헤어지고 나서 슬프다든지 뭔가 또는 슬프긴 한데 그 슬픔에 빠져 있다든지 이런 느낌보다 그냥 일 때문에 좀 스트레스가 매우 크다. 주변에 자기를 돈 관련해서 가만두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새는 진짜 많은 게 코인이고 그다음에 코인으로 인한 빚 이게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또는 가족이 진 빚 뭐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컸었는데 계속 자꾸 이 사람을 누군가가 노린다고 나오고 점까지 본다니까 우리가 조금 그렇네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내 사람 안 뺏기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할 것 같다. 그리고 한번 내가 연락을 안 하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요거 전보는 이 사람하고 한번 갔다가 다시 나한테 연락이 올 거고 올 때는 7월 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 카드 과연 연락이 올까요? 오, 드디어 굉장히 좋은 카드가 나왔어요. 여태까지
이제 좀 제가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먼저 연락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연락이 오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를 한번 좀 뽑아볼게요. 옥토버. 여기는 보면 10월 달에 연락이 오실 거라고 보여요. 아니, 뭐야,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또는 뭐 왜 이렇게 일찍 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카드가 뜨는지 한번 좀 볼게요. 어이구. 근데 상대하고 대화가 되게 안 통하시는구나.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일 수도 있겠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가족 문제. 상대방이 굉장히 이 마지막 5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로 헤어지신 것 같아요. 카드를 보면 가족, 그러니까 유부남, 유부녀일 수도 있고 또는 상대방이 지금 뭔가 결혼을 위해서 저축을 열심히 하고 있는 또는 집안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좀 나의 말이 귀에 잘 안 들리고 연애가 1순위는 아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 자체도 그렇게 내 예상하고는 좀 다르실 수 있어요. 이 사람 1순위가 결혼이라고 뜨는데 이게 나하고의 결혼일 수도 있고 또는 이미 상대방이 결혼을 했다면 결혼한 상대방이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어떻게 보자고 한다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현실적인 것들을 위주로 생각을 하는 물론 나를 좋아하고 나하고 다시 잘해보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연락도 할 거지만 문제는 연락을 함과 동시에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제일 많이 보이는 형태가 나를 잘 잡아. 근데 이혼하라 그러면 안 해. 이런 경우나 또는 나를 잘 잡아. 그래서 너 그렇게 날 사랑하면 당장 결혼이라도 하자라고 했을 때 아직 준비가 덜 됐어. 나는 돈을 좀 저금해야 돼. 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5번 카드가 좋은 카드기는 한데 생각보다 좀 그렇네요. 일단 연락 자체는 10월 달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또 지금 이 사람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뭔가 감성적인 이야기들보다는 진짜 제대로 현실적인 이야기들만 좀 하고 싶어 하는 스타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잡음이 아니고 제 목이 쉰 거예요. 제가 목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 고집이 세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이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게 이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내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고집이 세니까 이 사람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바꿔지지도 않고 뭐 내가 얻는 소득도 없고 그냥 기분만 나쁘다 끝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서로가 기분만. 그래서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난다고 이런 남자가 싫으면 떠나야 되는 내 자신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분을 사랑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말인즉슨 두 분의 인연이 아직 소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서 이분하고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그냥 맞춰주시는 게 가장 좋은 연애를 하고 편한 연애를 하는 지름길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준비한 영상은 다 여기서 끝이 났는데요. 혹시나 상담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상단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셔도 좋고 카카오톡에 팩트타로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을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목소리가 목이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서 대체적으로 카톡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톡으로도 상담이 괜찮으신 분들은 언제든 신청 주시고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